매주 수요일 건강정보와 제약바이오 기업 소식 전해드리는 약이 되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격 의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써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까 좋을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멀리 떨어진 진료가 정확할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의사들 반대하는 사업이라 걸림돌도 많았습니다. 이 내용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제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코로나19가 바꾼 일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의료 분야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에 원격 의료가 허용이 됐는데 이거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까? 네, 한시적이긴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병원 내 감염이 우려가 되면서 정부가 지난 2월 말부터 이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까지 7주간의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 3천여 곳에서 10만 건 이상이 진행됐습니다. 또 관련 앱 이용자 수도 최근 석 달 사이 16배 급증했는데요. 사실 현재 허용된 원격 의료는 전화 상담으로 약 처방만 받는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인데도 꽤 호응을 얻은 겁니다. 뭐 수치 전해주신 수치만 보더라도 정말 호응이 있는 것 같은데 물꼬만 이렇게 살짝 텄는데도 인기를 끌었으니까 관련 기업들도 역시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규모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전 세계 시장 규모는 내년에 이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50조 원.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이제 막 시작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 네. 다만 삼성전자가 혈압 측정 앱으로 세계 최초로 보건 당국으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는 등 여러 움직임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에 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나서고 있는데 오늘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이 홍남기 부총리가 원격 의료 등 비대면 산업에서 추가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해 앞으로 국내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도 나서고 정부도 이렇게 나서고 있긴 한데 의료계 반대는 지금 여전한 상황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계는 이게 대면 진료보다는 안전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환자들이 동네 병원 대신에 이 대형 병원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격 의료 시장이 매년 15%의 성장세를 보일 정도로 커지고 있고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다 보니 대세를 거스르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라는 이런 법적인 문제와 병원 규모에 따라 원격 의료를 얼마나 허용할지 등 또 도입 후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주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원격 의료 이슈 한번 짚어봤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